미국이 일본을 버렸습니다. 70년 동맹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태평양 수중 감시 파트너로 선정된 나라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핵잠수함도 없는 한국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50년 해군 역사를 자랑하던 일본이 70년 역사의 한국에게 밀린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최신 핵잠수함을 25분 만에 찾아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을요. 그리고 일본 잠수함도 잡혔습니다. 핵잠수함이 무슨 소용입니까? 한국이 바다의 규칙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타나카 켄지입니다. 해상자위대에서 30년을 복무한 작전본부 부장이죠. 제 인생의 대부분을 바다 위에서 보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잠수함 안에서요. 소나 화면 앞에서 적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해류의 변화를 읽고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들려오는 프로펠러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두고 바다의 귀라고 불렀습니다. 과장된 별명이긴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죠. 저는 수중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고래의 울음소리와 잠수함 엔진 소리를 구별하는 건 기본이었고, 심지어 적 잠수함의 기종까지 소리만으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요코스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바다만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해상자위대 출신이셨고, 할아버지는 구 일본 해군에서 복무하셨죠. 타나카 가문에서 바다는 곧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22살에 해상자위대에 입대했고 35세 잠수함 승조원이 됐습니다. 40 넘어서는 작전본부로 자리를 옮겼죠. 전략을 짜고 훈련을 설계하고 동맹국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나라의 해군을 접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까지. 제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바다에서는 경험이 전부다. 아무리 첨단 장비가 있어도 그걸 다루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최신 센서 10개보다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배를 잘 만드는 나라,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있는 곳, 김치와 불고기의 나라, 그 정도였죠. 물론 한국 해군이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중전 분야에서요? 글쎄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오랜 해군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맹국으로서는 나쁘지 않지만 우리의 경쟁 상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약간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15년 전 천안함 사건 때도 그랬죠. 북한 잠수정 하나 제대로 탐지하지 못해서 수십 명의 젊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 해군은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도쿄 이치가야에 있는 방위성 건물. 30년간 다닌 익숙한 길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가와 해상망료장 비서실이었습니다. 타나카 부장님, 오후 2시에 지하 회의실로 와주십시오. 긴급 회의입니다. 긴급 회의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하 회의실은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공간입니다. 최고위급 기밀을 다룰 때만 사용하는 곳이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후 2시가 되자 저는 지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보안 요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생체 인식까지 마친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이미 15명의 고위 장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상망료장 오가와 토시오 대장을 필두로 각 부서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평소 같으면 가벼운 인사라도 오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대형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미국 국방부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영어로 빼곡히 적힌 공문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태평양 수중감시 협력 프로젝트, 파트너 국가 선정 결과. 제 눈이 문서를 훑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오가와 해상망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미국이 차세대 수중 감시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후보에서 제외됐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옆에 앉은 야마모토 정보본부장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왜 빠지는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입니다. 수십 년간 태평양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해왔죠. 그런데 갑자기 한국을 선택한다고요? 오가와 막요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해군의 신시스템 성능평가 보고서. 저는 그 제목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해신.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오가와 막요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수중감시 시스템입니다. 미국 국방부 평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이 미국 최신 핵잠수함 콜롬비아급을 탐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콜롬비아급을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잡았습니다. 탐지 시간은 25분이었습니다. 25분.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콜롬비아급은 미국의 최신의 전략 핵잠수함입니다. 스텔스 기술의 정점이죠. 러시아도 못 잡고 중국도 못 잡습니다. 우리 해상자위대의 최신 소나 시스템으로도 탐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25분 만에 찾아냈다고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해신 시스템은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고성능 단일 소나가 아니라 소형 센서 3,500개를 받아 전역에 배치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개별 센서의 성능은 낮지만 인공지능이 이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종합 분석합니다. 3,500개의 센서. 저는 그 숫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해상자위대는 고성능 소나 몇 대에 의존하는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비싸지만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싸고 작은 센서를 수천 개 뿌려서 바다 전체를 감시망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의아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우리와의 합동훈련을 줄인 것, 태평양 전략회의에서 일본의 발언권이 약해진 것, 최신 정보 공유에서 우리가 배제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오가와 해상 막요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자, 이제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미국 측에 재고를 요청할지 아니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서두를지 각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손을 든 것은 하야시 쇼타 기획참모였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장교로 머리가 비상하지만 다소 건방진 구석이 있는 친구였죠. 막요장님, 저는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태평양 안보의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한국의 일개 시스템 때문에 그 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토 히로시 잠수함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국 시스템의 시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형 센서 수천 개로 핵잠수함을 잡는다. 솔직히 과장된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는 다를 겁니다. 야마모토 정보본부장도 가세했습니다. 데이터를 좀 더 확인해봐야 합니다. 미국 측 평가가 객관적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동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을 깎아내리고 미국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었죠. 저는 그 대화들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전부 틀렸습니다. 하야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타나카 부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간 바다에서 배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밀린 진짜 이유는 기술력 부족이 아닙니다.
로비에서 진 것도 아닙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밀린 건 한국 때문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폭소가 터졌습니다. 한국 때문이라고요? 하야시가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타나카 부장님, 농담도 심하시네요. 핵잠수함도 없는 나라가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줬다는 겁니까? 사토 사령관도 피식 웃었습니다. 부장님, 한국 해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소류급 잠수함 한 척이 한국 전체 잠수함 전력보다 낮습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야마모토 본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 전 천안함 사건 기억 안 나십니까? 북한 잠수정 하나도 제대로 못 잡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를 이겼다고요? 말이 됩니까? 웃음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15명의 장교들이 저를 바라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하야시가 손을 저었습니다. 들을 것도 없습니다. 한국 때문에 졌다니, 이건 모욕입니다. 우리의 상자위대 150년 역사에 대한 모욕이에요. 다른 장교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과 우리를 같은 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부장님,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가장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웃음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국에게 선택받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기술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심이 의심받아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하야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장님, 지금 우리 해상자위대가 한국 해군보다 못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해상자위대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장병들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다릅니다. 수중 감시 기술에서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사토 사령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소류급 잠수함은 세계 최고의 스텔스 성능을 자랑합니다.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적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장보고급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잠수함 성능에서는 우리가 앞섭니다. 하지만 문제는 잠수함이 아닙니다. 탐지 기술입니다. 탐지 기술이요? 야마모토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도 적이 우리를 먼저 찾아내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바다 전체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우리 잠수함이 어디에 있든 한국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과장이 심하시네요. 하야시가 비웃었습니다. 소형 센서 몇천 개로 잠수함을 잡는다고요? 장난감 수준입니다. 우리 고성능 소나 한 대가 그 센서 수천 개보다 낫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크고 강하고 비싼 것만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작고 많고 저렴한 것으로 우리를 이긴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동의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냉소의 침묵이었죠. 하야시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타나카 부장님, 부장님은 지금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의실에 차가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15명의 시선이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면 초가였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했죠. 하야시 기획참모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장님은 한국 해군을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의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하야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데이터요? 미국이 보내온 문서 몇 장이 데이터입니까? 그게 우리 150년 역사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토 잠수함대 사령관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타나카 부장, 내가 말해주지. 잠수함전은 장비 성능이 전부야. 소나의 감도, 어뢰의 사거리, 선체의 정숙성. 이런 것들이 승패를 가르지. 센서 몇천 개 뿌려놓는다고 잠수함을 잡을 수 있으면 세계 모든 나라가 진작에 그렇게 했을 거야. 저는 반박했습니다. 사토 사령관님, 그게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는 항상 같은 방식만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한 겁니다. 발상의 전환? 사토 사령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타나카 부장, 자네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건가? 나는 40년 동안 잠수함만 탔어. 잠수함의 모든 것을 알아. 한국 해군이 뭘 만들었든 우리 소류급을 잡을 수는 없어. 단언하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령관님, 미국의 콜롬비아급은 소류급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숙한 잠수함이죠. 그런데 한국이 25분 만에 찾아냈습니다. 사토 사령관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건 미국 측 주장일 뿐이야. 검증이 안 됐어. 한국이 과장했을 수도 있고,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려고 부풀렸을 수도 있어.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돼. 야마모토 정보본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사토 사령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보 분석가로서 말씀드리면 이런 종류의 데이터는 항상 의심해봐야 합니다. 한국이 자국 기술을 과대 포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마모토 본부장님, 미국 국방부가 검증하지 않고 파트너를 선정했을까요? 미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야마모토 본부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지.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수도 있어. 한국은 최근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 삼성, 현대, SK. 그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용했을 수 있지. 다른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역시 로비의 힘이군. 한국은 그런 짓을 잘하니까. 저는 답답했습니다. 제 말을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을 외면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로비 때문이든 과장 때문이든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은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찾지 못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하야시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의 해결책은 뭡니까? 한국에 가서 무릎 꿇고 배우자는 건가요?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웃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왜 미국이 그것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젊은 장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얼굴에 조롱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타나카 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부장님은 왜 그렇게 한국 편을 드시는 겁니까? 혹시 한국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신가요? 회의실에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말에는 은근한 모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매국노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지는 겁니다. 저는 한국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일본을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에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느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부장님은 너무 비관적이셔. 또 다른 장교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한국이 뭘 만들었든 간에 우리가 따라잡지 못할 리 없잖아요. 일본 기술력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야시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장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건 우리가 미국에게 더 강력히 어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한국에게 배운다? 말도 안 됩니다. 사토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타나카 부장, 자네 말을 들으면 한국이 무슨 대단한 나라인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한국은 아직 우리 상대가 안 돼. 경제력도, 군사력도, 기술력도 전부 우리가 위야. 야마모토 본부장도 가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위협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해양 전략에서 우리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방어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다른 장교가 끼어들었습니다. 부장님, 한 가지만 더요. 15년 전 천안함 사건 기억나시죠? 한국 해군은 북한 잠수정 하나도 제대로 탐지 못했습니다. 46명의 젊은 군인이 죽었어요. 그런 나라가 갑자기 수중감시 기술의 선두주자가 됐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동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천안함 생각하면 한국 해군이 대단하다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때 제대로 못했으면서 지금은 다르다고요? 믿기 어렵네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천안함 사건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한국 해군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한국은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해신 시스템도 그 결과입니다. 하야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은 한국이 실패해서 배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실패한 적이 없으니까 뒤처진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할 필요를 못 느낀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멈췄습니다. 몇몇 장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야시가 즉시 반격했습니다. 부장님, 그건 궤변입니다. 실패하지 않은 게 왜 문제입니까? 우리가 잘해왔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잘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방식이 더 이상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부장님 생각일 뿐입니다. 하야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야시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십시오, 부장님.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는 15명의 장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리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저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15명의 장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웃음, 동정, 그리고 약간의 경멸까지 섞여 있었죠. 오가와 해상막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잠시 진정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죠. 타나카 부장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의 목적은 미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제 의견을 묵살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막료장님. 제가 입을 열자 오가와 막료장이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타나카 부장,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막료장님,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가와 막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분만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하실 말씀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적대적이었죠. 하지만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리카 아오이 정보분석관. 그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장교들처럼 비웃지도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말을 적고 있었죠. 저는 그녀의 존재에서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것은 쉽습니다. 핵잠수함도 없고 해군 역사도 짧고 천안함 사건의 아픔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이 없어서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싼 장비를 살 돈이 없어서 저렴한 대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해신 시스템을 탄생시켰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3,500개의 소형 센서. 개별 성능은 낮지만 인공지능으로 연결하면 바다 전체가 하나의 감각 기관이 됩니다. 어디에 있든 숨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만든 것입니다. 사토 사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증됐습니다. 미국 콜롬비아급이 그 증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을 25분 만에 찾아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토 사령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신으로 가득했죠. 하야시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부장님,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한국이 대단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에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국에게 배우라고요? 하야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하야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뭔가를 말하려는 순간 오가와 망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타나카 부장,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오가와 망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그 의견을 채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망요장님, 증거는 미국의 선택 자체가. 저는 말을 이으려 했지만 오가와 망요장이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타나카 부장,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장교들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패배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30년간 바다에서 배운 것을 말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말했는데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장교들이 회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들, 동정, 비웃음, 그리고 약간의 경멸. 누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이 들렸습니다. 타나카 부장, 이번에 좀 오버하셨네. 한국 때문이라니 말도 안 돼. 나이가 드시니까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타나카 부장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리카 아오이 정보분석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체구에 단정한 머리를 한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다른 장교들처럼 비웃음을 띠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신 시스템,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리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보분석관으로서 한국의 군사 기술 동향을 추적해왔습니다. 해신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최근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네, 중국 해군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중국 잠수함들이 한국 해역 근처에서 활동을 급격히 줄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하듯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중국도 해신 시스템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리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의 장교들은 이미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몇 명뿐이었죠. 부장님, 저는 부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진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리카 분석관, 고맙습니다. 저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리카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한국에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까? 다른 분들처럼 무시하셔도 될 텐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저는 이렇게 끝까지 한국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 스승님 때문입니다. 스승님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시카와 료에이 전 해상망료장을 아십니까? 리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전설적인 분이시죠.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제 스승이셨습니다. 30년간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죠.
스승님께서 은퇴하시기 직전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켄지, 한국을 주시해라. 절박한 자가 무섭다. 그들은 천안함의 치욕을 절대 잊지 않을 거다. 리카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하겠습니까? 라고요. 스승님께서 쓸쓸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틀리길 바란다. 하지만 틀리지 않을 거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승님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리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해신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뭘 했냐.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카가 메모장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도 더 조사해보겠습니다. 해신 시스템에 대해서요. 고맙습니다. 리카 분석관.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15명 중 단 한 명이라도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었습니다. 리카가 회의실을 나가자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졌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복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겠다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그래서 다시 회의를 열겠다고. 그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발자국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반드시 그들을 설득하겠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왜 미국이 그것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도 들어주십시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서재에 틀어박혀 자료를 모으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커피를 가져다 줬지만 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의 신 시스템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리카 분석관이 보내준 정보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추가 자료를 찾아 보내줬습니다. 중국 해군의 움직임 분석, 미국 국방부의 내부 평가 자료, 한국 언론에 실린 해신 시스템 관련 기사들까지.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첫째 날 밤, 저는 소나 시스템의 기본 원리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30년 경력이라고 해도 기술은 계속 변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이미 구식이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는 분산형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논문들을 읽었습니다. 대부분 영어였고 일부는 한국어였습니다. 번역기를 돌리며 밤새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한국의 접근법이 혁신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고 논리를 다듬고 예상되는 반박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들을까? 오늘 다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제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오가와 해상망료장이 직접 소집한 겁니다. 어제 저녁 그의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3일 전과 달랐습니다. 여전히 적대적인 눈빛들이 있었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오가와 망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의를 다시 소집한 이유는 새로운 정보가 입수됐기 때문입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국방부의 추가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 측에서 한국 선택의 근거를 상세히 보내왔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망료장님, 제가 먼저 분석 결과를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오가와 망료장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3일 전에 그 냉랭한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좋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15개의 시선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3일 전처럼 비웃음으로 가득 찬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저는 준비한 USB를 꽂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3일 전 제가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한국 때문에 우리가 밀렸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군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제 주장이 황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야시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증거요? 어디 보시죠. 3일 동안 뭘 찾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비꼬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화면에 해신 시스템의 개념도가 나타났습니다. 바다 전체의 점으로 표시된 수천 개의 센서들. 그것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해신 시스템은 분산형 센서 네트워크입니다. 기존의 고성능 단일소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토 잠수함대 사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3일 전에도 들었습니다. 소형 센서 수천 개로 잠수함을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령관님,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토 사령관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소형 센서는 감도가 낮습니다. 잠수함이 내는 소음은 주변 해양 잡음보다 작습니다. 저성능 센서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물리학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개별 센서의 성능은 낮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개별 센서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알고리즘 도식이 나타났습니다. 해신 시스템의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3,500개의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종합 분석합니다. 개별 센서가 잡지 못하는 것도 수천 개의 데이터를 합치면 패턴이 드러납니다. 사토 사령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공지능이요? 바다는 변수의 바다입니다. 해류, 수온, 염도, 모든 것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인공지능이 그 모든 변수를 처리할 수 있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은 그것을 해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사토 사령관이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잠수함을 탔습니다. 바다를 압니다. 기계가 인간의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령관님, 40년 전에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40년 전에는 손바닥 크기의 컴퓨터로 전 세계와 통신할 수 있다고 하면 미친 소리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입니다. 기술은 발전합니다.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토 사령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궤변입니다. 스마트폰과 수중 탐지는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릅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술이 등장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쪽이 지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장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야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장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부장님 말씀대로 한국의 기술이 대단하다고 칩시다. 그래서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대신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번 한 건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선택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에 지난 5년간의 미일 군사 협력 현황이 표시됐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지난 5년간 미국과의 합동훈련 횟수입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 건수도 줄었습니다. 최신 기술 이전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일은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본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야마모토 정보본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부장님의 해석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 경제적 이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기술입니다. 미국은 실용주의 국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실익으로 움직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야마모토 본부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3일 전처럼 일방적인 비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해신 시스템의 상세 스펙이 나타났습니다. 센서 개수 3,500개. 현재 운용 중인 숫자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5,0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3,500개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 센서의 크기는 축구공 정도입니다. 무게는 5kg 이하. 배터리 수명은 2년입니다. 바다에 뿌려놓으면 스스로 작동하고 고장나면 주변 센서가 역할을 대신합니다. 사토 사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국 핵잠수함을 잡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넘겼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탐지 시간 25분. 위치 오차 30m 이내. 탐지 정확도 95%. 오타율 2% 미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을 25분 만에 찾아낸다는 겁니다. 위치 오차 30m면 어뢰 사거리 아닙니다. 찾자마자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토 사령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야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데이터가 사실인지 어떻게 합니까? 한국이 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미국 국방부가 검증한 겁니다. 미국이 직접 자국 잠수함으로 테스트했습니다. 한국의 주장이 아니라 미국의 평가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야마모토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미국이 직접 테스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서태평양에서 콜롬비아급 잠수함이 훈련 중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해신 시스템이 그 잠수함의 전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시간대별 좌표까지 완벽하게요. 저는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미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국의 최신 핵잠수함이 한국에게 꼬리를 잡혔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회를 봤습니다. 이 기술을 함께 개발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압도할 수 있다고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요. 하야시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요. 그럼 미국 잠수함도 한국에게 잡힌다는 건데 미국은 그게 괜찮은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우려했습니다. 동맹국이라고 해도 자국 잠수함의 위치가 노출되는 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이요? 한국과 협력하면 이 기술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잠수함을, 러시아 잠수함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야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비용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해신 시스템의 총 개발 비용은 약 8천억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요. 8천억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잠수함 한 척 가격이 3조 원입니다. 해신 시스템은 핵잠수함 한 척의 4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런데 핵잠수함보다 더 넓은 해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싼 장비를 살 돈이 없어서 저렴한 대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해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토 사령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역발상이군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발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크고 강하고 비싼 것을 추구해왔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작고 많고 저렴한 것으로 우리를 이긴 겁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3일 전에 일방적인 비웃음은 사라지고 생각에 잠긴 얼굴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사토 잠수함대 사령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타나카 부장,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나? 오가와 막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토 사령관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부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대단하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사토 사령관이 인정을 하다니요. 하지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류급 잠수함의 성능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소류급 잠수함의 스펙이 나타났습니다. 정숙성, 자망 깊이, 항속거리, 센서 성능. 모든 항목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소류급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디젤 잠수함입니다. 일부 항목에서는 미국 핵잠수함보다 우수합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일본 기술로요. 회의실에서 자부심 어린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이죠. 소류급은 세계 최고입니다. 사토 사령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뭘 만들었든 간에 우리 소류급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센서 3,500개를 뿌려놓든 인공지능을 돌리든 소류급의 정숙성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장님,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잠수함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실에 동의의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말하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토 사령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뭡니까? 작년 11월에 소류급 세번함이 동해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토 사령관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건 기밀입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카 분석관을 바라봤습니다. 리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정보분석관으로서 주변국의 군사 동향을 추적해왔습니다. 최근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의 한국 해군 통신 기록입니다. 암호화되어 있어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통신량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1월 15일을 기점으로 통신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며칠 후 다시 감소하는 패턴이었습니다. 리카가 말을 이었습니다. 11월 15일은 우리 소류급 세번함이 동해 훈련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리고 통신량이 감소한 날은 훈련이 끝난 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카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우리 잠수함이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날 때까지 추적했습니다. 통신 패턴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토 사령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소류급을 탐지했다고? 리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그것을 가리킵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우리 잠수함이 잡혔다고? 소류급이? 불가능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해신 시스템은 미국 핵잠수함만 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소류급도 잡습니다. 사토 사령관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없잖아. 통신 패턴만으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100%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령관님,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토 사령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소류급이 한국의 센서망에 잡히고 있다면, 우리의 수중 전력이 무력화되고 있다면,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토 사령관이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비웃음은 사라지고 불안과 충격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류급이 탐지됐다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장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40년간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끝까지 한국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3일 전까지는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고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소류급이 세계 최고라고,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자만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꾼 분이 계십니다. 이시카와 료에이 전 해상망료장. 그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시카와 료에이. 해상자위대의 전설이었습니다. 40년간 바다를 지킨 분. 냉전 시대의 소련 잠수함을 추적하고 북한의 공작선을 막고 동중국해에서 일본의 바다를 철벽같이 지켜낸 분. 이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그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가와 막료장이 말했습니다. 이시카와 선배님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훌륭한 분이셨죠. 나도 젊은 시절 선배님 밑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제 스승이셨습니다. 30년간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해상자위대에서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스승님 덕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류에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회의실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은퇴하시기 1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요코스카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이자카야였죠. 스승님께서 즐겨 가시던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 희미한 등불, 창밖으로 보이는 정박한 함정들의 불빛.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스승님의 주름진 얼굴, 사케 잔을 기울이는 손, 그리고 그 깊은 눈빛. 40년간 바다를 읽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먼저 사케를 따라주셨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따라드렸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거라는 뜻이었죠. 켄지, 오늘 내게 한 가지만 당부하마. 저는 긴장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당부라는 말을 쓰신 적이 없었거든요. 30년간 함께했지만 그런 무거운 표현은 처음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사케 잔을 내려놓으시고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주시해라.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요? 왜요? 스승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천안함, 그 사건을 기억하지? 물론입니다. 북한 어뢰에 군함이 침몰한 사건이죠. 46명의 젊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승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46명. 대부분 20대였어. 아들 또래였지. 그 아이들이 차가운 서해 바닷속에서 죽었어. 한국 해군은 그날 치욕을 당했어. 코앞에서 북한 잠수정을 놓쳤으니까. 전 세계가 비웃었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이 무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실수를 했으니까요. 스승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니다. 그 반대야. 반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사케를 한 모금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켄지, 넌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지? 없습니다. 나도 직접 전쟁을 하진 않았어. 하지만 냉전 시대에 소련 잠수함과 숨바꼭질을 했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을 겪어봤어. 그런 순간을 겪으면 사람이 변해. 더 강해지거나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야.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천안함에서 죽음을 봤어. 동료를 잃었어. 그 치욕과 슬픔과 분노를 겪었어.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스승님께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절박한 자가 무섭다. 켄지, 그들은 그 치욕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밤마다 악몽을 꿀 거야. 죽은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릴 거야. 그리고 다짐할 거야.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복수요? 북한에요? 스승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북한만이 아니다. 모든 잠수함에. 다시는 그 어떤 잠수함도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거야. 그 결심이 무서운 거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몇몇 장교의 눈에는 무언가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하겠습니까? 라고요. 핵잠수함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우리보다 뒤처진 나라가요. 그 절박함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님께서 쓸쓸히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다른 놈들이랑 똑같이. 죄송합니다. 괜찮다. 내가 틀리길 바란다. 스승님께서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틀리지 않을 거야.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승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라, 켄지. 가진 게 없는 자가 가장 강하다. 잃을 게 없으니까. 한국은 천안함에서 모든 것을 잃었어. 자존심을, 신뢰를, 동료들을. 그래서 가장 강해질 거야.
스승님께서 잔을 비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150년의 역사, 최고의 기술, 미국과의 동맹. 그래서 변하지 못하는 거야. 잃을 게 많으니까. 변화가 무서우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도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켄지, 한국을 주시하고 있나? 저는 네, 스승님,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잊고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승님의 예언이 현실이 됐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장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해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핵잠수함을 잡았습니다. 우리 소류급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까지 제치고 미국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승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잠시 멈추고 스승님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냐? 회의실에 쓸쓸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승님의 말씀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절박한 자가 무섭습니다. 가진 게 없는 자가 가장 강합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잃을 것이 두려워서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150년의 역사가 자랑이 아니라 족쇄가 된 건 아닙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께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억해라, 켄지. 가진 게 없는 자가 가장 강하다. 잃을 게 없으니까. 한국은 천안함에서 모든 것을 잃었어. 자존심을, 신뢰를, 동료들을. 그래서 가장 강해질 거야.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승님의 예언이 현실이 됐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장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해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핵잠수함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까지 제치고 미국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승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스승님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냐? 회의실에 쓸쓸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승님의 말씀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절박한 자가 무섭습니다. 가진 게 없는 자가 가장 강합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잃을 것이 두려워서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스승님의 이야기가 끝난 후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리카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막료장님, 제가 추가로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가와 막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게. 리카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 정보는 어젯밤에 입수한 것입니다. 보안 등급이 높아서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리카가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동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작년 11월 우리 소류급 세번함이 동해에서 훈련을 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한국 해군의 내부 보고서 일부입니다. 출처는 밝힐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리카가 화면에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해신 시스템 테스트 결과 보고. 대상 일본 해상자위대 소류급 세번함. 탐지 시간 18분. 추적 시간 72시간. 위치 오차 25m. 회의실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18분이라고? 72시간 추적. 사토 사령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 소류급을 18분 만에 찾았다고요? 리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사토 사령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소류급의 정숙성은 세계 최고입니다. 18분 만에 탐지되다니 말도 안 됩니다. 리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령관님,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문서의 신뢰성은 높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해신 시스템은 미국 핵잠수함을 25분 만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류급은 18분 만에 찾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왜 소류급이 더 빨리 탐지됐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콜롬비아급은 해추진입니다. 원자로 냉각 시스템이 미세한 소음을 냅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는 거의 무음입니다. 반면 소류급은 디젤 전기 추진입니다. 배터리 충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스노클링을 해야 합니다. 사토 사령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스노클링 때 탐지됐다는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스노클링 중에는 디젤 엔진이 작동합니다. 그 소음을 해신 시스템이 잡은 겁니다. 그리고 한번 잡히면 72시간 내내 추적당한 겁니다. 회의실에 절망의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하야시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수함은 한국 해역 근처에서 작전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해신 시스템이 가동 중인 해역에서 우리 잠수함은 숨을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야마모토 정보본부장이 물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한국에게 탐지당하고 있습니까? 리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잠수함들이 한국 해역 근처에서 활동을 줄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국도 해신 시스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중국도? 한국이 중국까지 막고 있다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이 만든 새로운 현실입니다. 한국 해역 주변에서는 어떤 잠수함도 숨을 수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그리고 우리도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가와 막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타나카 부장,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막료장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첫째, 현실을 부정하고 지금까지처럼 계속합니다. 우리 기술이 최고라고 믿으면서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5년 후, 10년 후에는 더 큰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배울 것은 배웁니다. 자존심은 아프겠지만 그래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박한 자가 무섭다고. 이제 우리가 절박해져야 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3일 전에 비웃음은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교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불안, 그리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젊은 장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름은 미야자키, 30대 초반의 통신장교였습니다. 타나카 부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부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이라고 믿었던 것이 더 이상 최선이 아니게 된 겁니다. 미야자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처음으로 공개적인 동의가 나온 것입니다. 다른 젊은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야마구치 정보분석팀 소속이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부장님께서 보여주신 데이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또 다른 장교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요. 소류급이 18분 만에 탐지됐다는 건 충격입니다. 이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동의 목소리가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야시 기획참모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잠깐요. 다들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미야자키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야시 참모님, 뭐가 성급합니까? 데이터가 저렇게 나왔는데요. 데이터가 전부가 아닙니다. 저 정보가 정확한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흘린 가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리카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야시 참모님,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교차 검증했습니다. 신뢰도는 높습니다. 하야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사토 잠수함대 사령관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부심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령관님. 사토 사령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장, 나는 40년간 잠수함을 탔어. 소류급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 그런데 18분 만에 잡혔다니.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령관님, 소류급은 여전히 훌륭한 잠수함입니다. 문제는 잠수함이 아니라 탐지 기술이 바뀐 겁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사토 사령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그래, 그런 것 같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타나카 부장, 인정하겠네. 내가 틀렸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토 사령관의 인정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건 내 오만이었어. 부장 말이 맞아. 우리는 변해야 해. 회의실에 작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야마모토 정보본부장도 일어섰습니다. 나도 인정하겠습니다. 타나카 부장의 분석이 맞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동의의 목소리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15명 중 7회, 8명이 명확하게 동의를 표명했습니다. 나머지도 침묵하거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3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야시 기획참모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고, 오가와 해상망료장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아직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오가와 망료장을 바라봤습니다. 망료장님.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말해보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요. 회의실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요? 하야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한국의 기술이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미국이 왜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진짜 이유입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오가와 망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회의를 기다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장교들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위기는 3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웃음 대신 진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미야자키가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고맙네, 미야자키.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힌트라도 주실 수 없습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알게 될 거야. 기대해도 좋아. 리카 분석관도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오늘 잘하셨습니다. 고맙네, 리카. 자네 덕분이야. 그 정보가 없었으면 설득하기 어려웠을 거야. 리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정보를 전달한 것뿐입니다. 설득한 건 부장님이에요.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절반이 남았습니다. 하야시 기획참모, 그리고 오가와 해상망료장. 이 두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다음 회의가 결판입니다.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왜 일본을 버렸는지 그 진짜 이유를. 다음 날 오전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가와 해상망료장이 직접 전 장교에게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의 논쟁과 혼란은 사라지고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오가와 망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미국 국방부에서 추가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오가와 망료장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미국 국방부의 공식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최상위 기밀 등급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미국이 왜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상세한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오가와 망료장이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수중감시 협력 파트너 선정평가 보고서. 후보국 일본, 한국, 호주.
평가 기간 18개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18개월 동안 평가가 진행됐다는 것은 이것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가와 막료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평가 항목 1 기술력. 일본 85점, 한국 94점, 호주 72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평가 항목 2 비용 효율성. 일본 68점, 한국 96점, 호주 75점. 숫자가 나올 때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평가 항목 3 혁신성. 일본 71점, 한국 98점, 호주 69점. 하야시가 중얼거렸습니다. 혁신성에서 98점이라고? 오가와 막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평가 항목 4 협력 의지. 일본 82점, 한국 95점, 호주 88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우리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오가와 막료장이 최종 결과를 읽었습니다. 종합 점수. 일본 76.5점, 한국 95.75점, 호주 76점. 선정 결과 한국.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가와 막료장이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공식 평가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뒤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토 잠수함대 사령관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막료장님, 그 문서에 왜 우리 점수가 낮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까? 오가와 막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문서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일본 평가 의견. 기술력은 높으나 구시대적 접근법 고수. 고비용 고성능 전략에 집착. 새로운 패러다임 적응 속도 느림. 관료주의적 의사결정 구조로 혁신 속도 저하. 회의실에 탄식이 흘렀습니다. 한국 평가 의견.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 추구. 분산형 센서 네트워크와 AI 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선도.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 천안함 사건 이후 수중 탐지 기술에 집중 투자. 15년간 일관된 노력. 저는 스승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절박한 자가 무섭다. 오가와 막료장이 문서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1단계로 시작하고 성과에 따라 2단계, 3단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단계에서는 태평양 전역의 수중 감시망을 한국과 공동 운영합니다. 야마모토 정보본부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은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가와 막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옵저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 공유는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옵저버요? 핵심 기술 공유가 없다고요? 하야시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70년간 미국의 동맹이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더 오래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옵저버라니요? 오가와 막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익으로 움직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야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버린 게 아닙니다. 미국은 더 나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더 나은 선택이 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150년의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우리를 가뒀습니다. 한국은 15년 전 천안함의 치욕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오가와 막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타나카 부장, 계속하게. 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막료장님, 저는 3일 전에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때문에 밀렸다고요. 여러분은 비웃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비웃었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공식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소류급이 탐지됐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변할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며 뒤처질 것인가.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가와 해상막료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40년간 해상자위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이시카와 선배님 밑에서 배웠고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일본 해군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해상막료장이 직접 인정을 하다니. 오가와 막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타나카 부장, 자네가 옳았네. 우리는 변해야 해.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가와 막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3일 전, 자네가 황당한 주장을 했을 때 나도 속으로 비웃었네. 한국 때문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자네는 포기하지 않았어. 증거를 모았고 논리를 세웠고 끝까지 싸웠어.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부족한 거야. 기존의 생각에 도전하는 용기.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겸손. 타나카 부장은 그것을 보여줬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가와 막료장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해상자위대는 변합니다. 한국의 해신 시스템을 연구하고 우리만의 대응책을 만들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한국에 배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에 작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하야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막료장님, 잠깐만요. 한국에 배운다니,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자존심은요? 오가와 막료장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야시,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자존심 때문에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하야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가와 막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시카와 선배님이 생전에 말씀하셨지. 바다에서는 겸손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우리는 너무 오만했어. 이제 겸손해질 때야.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스승님의 이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오가와 막료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타나카 부장, 이시카와 선배님이 자네를 아꼈던 이유를 알겠네. 선배님의 가르침을 잘 이어받았어. 감사합니다, 막료장님. 아니야, 내가 감사해야지.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을 거야.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모든 장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3일 전의 비웃음이 오늘의 박수로 바뀌었습니다. 사토 잠수함대 사령관이 다가왔습니다. 타나카 부장, 미안하네. 내가 너무 오만했어. 사령관님, 아닙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사토 사령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하세. 우리 소류급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해. 네, 사령관님. 야마모토 정보본부장도 다가왔습니다. 타나카 부장, 자네 분석력은 대단하네. 앞으로 정보본부와 협력하세.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리카 분석관이 멀리서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야시 기획참모만이 아직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야시 참모.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장님, 저는 아직 100%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인정합니다. 부장님이 옳았어요. 고맙네, 하야시. 자네의 반박이 있었기에 논리가 단단해졌어. 자네도 공헌한 거야. 하야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위로가 되네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함께 하세. 일본을 지키는 건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 하야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타나카 부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카 분석관이었습니다. 리카, 고맙네. 자네가 없었으면 오늘 일은 불가능했어. 리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보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설득한 건 부장님이에요. 아니야. 자네가 중요한 순간에 증거를 내놨어. 그게 결정타였어. 리카가 미소 지었습니다. 부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게. 이시카와 막료장님의 예언,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리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절박한 자가 무섭다. 좋은 말씀이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승님께서 오르셨어. 한국은 절박했고, 그래서 강해졌어. 우리도 이제 절박해져야 해. 리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기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 해신 시스템의 원리, 장단점, 한계,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해.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만의 대응책을 만들어야 해. 똑같이 따라하는 건 의미가 없어. 우리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해. 리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지. 하지만 해야 해. 안 하면 더 뒤처지니까. 저는 돌아서서 회의실을 바라봤습니다. 장교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3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웃음 대신 진지한 토론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리카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한 가지만 더요. 스승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오늘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저는 스승님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켄지,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늦었지만 다행이다. 리카가 웃었습니다. 좋은 스승님이셨네요. 최고의 스승님이셨지. 그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도쿄만이 보였습니다. 그 바다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 15년 전 천안함의 치욕에서 시작해 오늘 미국의 파트너가 된 나라. 절박함을 강점으로 바꾼 나라. 우리가 무시했던,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하는 나라.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변하겠습니다. 150년의 역사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절박해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스승님, 지켜봐 주세요. 저는 눈을 감고 스승님을 떠올렸습니다. 요코스카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이자카야, 사케 잔을 기울이시던 모습, 그 깊은 눈빛. 켄지, 한국을 주시해라. 네, 스승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겠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핵잠수함이 무슨 소용이야. 한국이 바다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절박한 자가 무섭다. 이제 우리가 절박해질 차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가와 막료장의 특별 지시였습니다. 한국 해군과의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저는 첫 번째 파견자로 선발됐습니다. 부산항에 내렸을 때, 한국 해군 장교가 저를 맞았습니다. 젊은 장교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됐을까요? 타나카 부장님이시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해신 시스템 연구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장교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일본에서는 해신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장교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15년이 걸렸습니다. 15년. 저는 그 숫자를 되새겼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15년. 그 세월 동안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장교가 말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날을 잊지 않습니다. 매년 추모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저는 스승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절박한 자가 무섭다. 한국 장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절박했던 순간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제가 절박합니다. 한국 장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나라가 뒤처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사랑하는 바다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배우러요. 한국 장교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자세시네요. 저희도 배울 게 많습니다. 서로 배우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차가 해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스승님, 보고 계시죠? 저는 지금 한국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의 해신 시스템이 바다의 규칙을 바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핵잠수함 없이도 150년 역사의 일본을 넘어 미국의 선택을 받은 대한민국. 천안함의 아픔을 기술로 복수한 우리 해군의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절박함이 혁신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